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우리 고성TV 시청자들께 인사하시면서 후보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초청해 주신 고성국 TV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후보로 나온 청강정입니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렸는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예. 저는 2018년도에 탄핵 정국에 그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 의정부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상 전 의원님의 항공사 취업 정탁 의혹을 세상에 알리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1차 전당대회 또 3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도전하면서 지금껏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희상을 공격하는 폭로를 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셨다 그런 말씀? 네. 그래서 그 바람에 문희상이가 더 이상 못 나오나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국회의장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저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상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의정부에서 지금도 정치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시군요. 저도 의정부하고 연고가 있는데요.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의정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꽤 오래전 일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 할 자리는 아니니까 끝난 다음에 족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2번 하셨는데 다 실패하셨습니다. 이번이 3번째 출마가 되는 셈인가요? 네. 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시나요? 왜 출마했냐?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계속 하실래요? 네, 조금이라도 정말 당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온몸을 바쳐서 뛰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과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관계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하루라도 대통령님 꼬투리 잡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수준 낮은 정치의식으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곧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수준 낮은 발언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과거 분교와 지방대 논란으로 모교를 욕보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모국을 욕보였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87학번입니다. 고민정 의원 학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희대라고 표기하셨죠. 저와 같은 경희대 포기하셨죠.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모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고민정 최고위원이 동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그 싹을 틔우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고민정 의원께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한 몸의 처신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독선이라 하고 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행동하는 것을 독주라고 합니다. 당 정의,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독선과 독주가 열매를 맺어 코인 사태와 성범죄가 풍성한 것입니까? 제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사랑의 매가 있듯 사랑의 독설로
독선과 독주의 열매가 아닌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열매 만들어 갑시다. 네. 예. 그래요. 여기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천상 천하 유아독전님이 슈퍼챗 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하셨습니까? 네. 그 입당 경위가 궁금하다고. 그리고 유승민과의 관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젊은 정치 초년생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정부에는 또 하나의 큰 산이 있는데, 홍문종 의원이 있었죠. 그분이 교육자라서 그런지 이제 많은 시험 문제를 저한테 많이 내셨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네. 어떤 뭐 태풍이 불면은 은신처에 이렇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서면은 안 되죠. 그래서 피하고 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같이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종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청강정 후보가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아까 그 같은 경희대 출신이신가 보죠. 네. 그래서 아마 고민정의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역시 1년도 안 남은 총선 승리의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강정 후보가 생각하는 이 총선 승리, 총선 전망, 총선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전망, 총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는 뭔가요? 물론 그런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것보다가 먼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인가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 갖고 오신 지금 댓글에도 준비해 갖고 온 거를 읽는 것보다는 진행자와 대화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신데 그 준비해 갖고 오실 거면은 제가 30분을 그냥 드릴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건 제가 아니고요. 질문을 드렸으니까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래도 좀 해주시고 예. 꼭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모르니까. 예. 이따 또 그런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리고, 예.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박사님 얘기인가요? 아시죠? 어떤 특정 후보를 누가 어떤 추천해요? 당 지도부 내에서 당 지도부가? 누굴 밀고 있다. 세 명 중에 한 명을 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언론에서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원칙적으로 매우 공정하게 이번 보궐선거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전국 위원님들은 소신 투표하시는 분들이지 누가 찍으라고 해서 찍는 분들이 아니시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당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언짢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진 정당은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장 힘드신 것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지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한 어떤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은 한 가지는 우리 당이 공정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인재 등용하는 어떤 과정, 이 공천의 과정이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잖아요. 네. 우리 정당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고 쌓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이제 잘 보여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자제하고 네. 국민들한테 이제 믿음을 얻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줄 때 우리가 총선에서 설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지금의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가 이 3명의 후보 중에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다 이제 관련된 말씀이고. 저는 예,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예. 어쨌든 그 이제 청강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또 다른 어떤 그 불투명한 또는 정략적인 선거로 전락하는 것이 이제 우려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보궐선거 자체가 이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의 그 사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소신 발언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에 좀 부담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 논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김재원 최고위원의 중징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발언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까? 소신 발언은 해야죠. 예. 근데 그 소신 발언이 잘못돼서 뭐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어떤 뭐 당 지지도까지 이렇게 위협하는 어떤 이런 발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치인의 발언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는 뭐 당내 어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당의 지금 공격수가 부족한데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바른 말을 해서 정치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한번 보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 지도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아까 뭐 고민정 얘기는 아까 이제 그 경희대학교 같은 경희대학교 출신으로서 좀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뭐 고민정이 같은 자가 뭐 주 공격 대상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제가 최고위원으로 나가니까 상대당의 최고위원이신 거죠. 제 질문은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3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리스크가 있고 돈봉투 리스크가 있고 김남국 코인 리스크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죠. 있는데 좀 더 힘있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고 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올바르게 좌우 양쪽에 이렇게 양대 정당이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하는 사랑의 열매를 같이 따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제안하고 싶다. 그것이 공격이자 또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하는 발언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 시키자고 촛불 들고 나온 집단 아닙니까? 예, 예. 그자들하고 사랑의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주당도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계속하면서 당을 지금 어려운 공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그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네. 다음 총선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뭐 충고이자 또 이렇게 비판인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업하고 계신 치과 의사신가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는 뭐 정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네. 내려놨습니다. 그럼 치과 개업은 이제 안 하십니까? 예, 완전히 지금 정치에 그러시군요. 몸담았습니다. 치과 의사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네. 예, 박사님. 치과 의사 출신 김영한 충북도 의사가 치과 의사 출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한 최고 도지사는 정치하면서도 치과 개업 이 진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번에 간호법 관련해서 13개 의료 직역이 모두 간호법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는 치과의사 협회도 반대 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했다가 이제 부결되는 것으로 그 간호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태, 이제 그 후에 지금 간호협회 쪽에서는 내년 총선 때 아마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직역 간의 상당한 갈등이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이 많이 표출됐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온다.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 점 관련해서는 이제 의료인의 한 사람이셨으니까 네. 어떤 해법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대선 때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간호협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네.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설득의 논리가 약합니다. 처우 개선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3교대에 뭐 배출 인원은 많은데 네. 남아 있는 진짜 현역에 뛰는 간호사는 적고 어려움이 많아요. 코로나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게 이제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이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꼭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네. 병원협회 또 정부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간호법을 이렇게 강행을 해서 의료라는 것은 각 직역 간에 이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간호사를 위한 법만 만들어서 다른 직역이 다 싫어하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의료가 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아과라든가 지금 외상 수술 의사가 부족해서 네. 119 구급차에서 한두 시간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전국 5개 광역 지방 중심 도시에서조차도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해서 네. 지금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의사 수를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10년 이상 지금 2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못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런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부분, 특정 과에 몰리는 거, 어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좀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처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넓은 미국 땅에서나 정말 의사 부족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격 진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원격 진료까지도 네. 하면서
첫 대면은 이제 의사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격 진료하면서 처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간호법 이전에 각 직역 간의 협력이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정배 후보와 21분 대담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드려야 된다 해서 저희가 34분까지 대담을 하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딱 34분이 됐습니다. 우리 청강정 후보님, 그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마무리 인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올곧은 정치로 대의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최고인이 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대통령님 꼬투리 잡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수준 낮은 정치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향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먹잇감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천적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보다 대의원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의원님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품위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천강정 후보. 어제 이종배 후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천강정 후보 모시고 대담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